다음으로 우리가 저항기의 종류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항기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렇게 생긴 탄소 피막 저항, 이렇게 요런 생긴 우리 고정 저항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요 네트워크 저항은 이제 어레이 저항이라고 해서 동일한 크기의 저항을 쭉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같은 크기의 저항값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이 저항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가변 저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변 저항은 위에 있는 이 봉을 이렇게 회전을 통하여 회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의 값이 만약에 뭐 5kΩ의 가변 저항 값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핀과 세 번째 핀, 이렇게 양쪽 핀을 값을 측정을 하면은 최종적인 값인 5kΩ의 고정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핀을 사용을 해서 이 회전을 통하여 저항을 0부터 5kΩ까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두 핀을 사용을 하거나 뭐 이쪽 두 개를 사용해서 가운데는 꼭 사용을 하고, 양쪽을 하면 돌림으로 인해서 여기는 0부터 5까지 변하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5, 여기가 1이면 여기가 4, 2면 3, 3이면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전을 통하여 저항값을 변화시키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요 가변 저항이에요. 그리고 요 칩 저항이 있는데, 칩 저항 여기 이제 R 값이 나와 있어요. 이 칩 저항은 우리 보드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보드에 이런 피박 저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고정돼서 기계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요 부품으로 우리가 칩 저항으로 소형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인보드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의 이제 기호를 봐야 되죠. 기호는 평행하게 가다가 꺾어지고 요게 표준 기호예요. 표준. 사람마다 그리는 게 달라요. 막 이렇게 두 번 해갖고 이렇게 옮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도의 표준은 요 기호라는 거 명심을 해줘요. 그리고 가변이라고 했을 때, 요 가변이라는 것은 요 화살표를 통하여 변화가 된다예요. 가변 저항. 그래서 뭐 가변 콘덴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콘덴서 이렇게 있고 가변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화살표의 기능이 가변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는 요 정도의 내용만 지금 저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항에서 기억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또 추가를 해봤어요. 요 탄소 피막 저항에서 중요한 것이 요 안에 있는 색띠의 값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저항 값을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계산하는 요 방법, 요 색띠, 요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요 표로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표가 더 잘 보일지 몰라서 두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색깔 띠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그러면은 색이 사색이 있다고 해서 사색 저항이에요. 사색 저항. 그러면은 색깔이 5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저항일까요? 오색 저항. 아주 쉽죠? 오색 저항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요 사색 저항이에요. 기초 실습할 때도, 납땜할 때도, 그다음에 전자기기 실습할 때도 다 사색 저항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가끔 오색 저항이 나오기도 해요. 읽는 방법은 비슷하니까, 아주 유사하니까 요 색깔의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색깔의 순서.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검정, 흑색, 요것은 0, 갈색 1, 빨강, 적색 2, 오렌지, 주황, 등색 3. 색깔의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노랑, 황색 4, 녹색 5, 파랑, 청색 6, 보라, 자색 7, 회색 8, 흰색 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검, 갈, 빨주, 노초, 파보, 회, 백 이렇게 있어요. 순서대로 이 순서를 이렇게 각각 순서 이렇게 숫자, 글자, 숫자, 색깔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지만 순서대로 그냥 검, 갈, 빨주, 노초, 파보, 회, 백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일단 적어 놓은 다음에 0부터 9까지 적는 게 외우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색과 은색으로 요것은 오차를 나타내요. 오차. 금색이 5%, 은색이 10%의 오차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1색, 2색, 3색, 승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띠의 순서예요. 띠의 순서. 어느 쪽부터 읽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요것이 마지막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근데 나는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어떤 게 양쪽 끝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금색과 은색의 오차가 많이 나오는 쪽을 오른쪽 마지막으로 놓고 앞에부터 색깔을 읽으면은 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저항값을 계산하는데 요것을 어떻게 하냐? 요 색깔 볼까요? 요거는 초록색. 초록색 있고 두 번째는 파란색이 있어요. 세 번째는 노란색이 있고 마지막에 금색이 있어요. 사색 저항이죠. 초록색은 얼마냐? 5가 되고 파란색은 6이 되고 노란색은 4가 되고 금색은 5%의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색띠 저항의 저항은 얼마이냐? 저항은 10의 자리, 1의 자리예요. 그래서 56 곱하기 10의 마지막 세 번째는 승수 4가 돼요. 그리고 오차가 5%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얼마냐? 56에 공이 하나, 둘, 셋, 네 개, 단위가 옴이 이렇게 나오죠. 오차는 5%로 일정하니까 고정돼서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일시, 100, 점, 만, 1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것을 단위 환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563개니까 킬로옴이 이렇게 나오겠죠. 560 킬로옴. 색띠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해 두는 게 나중에 저항값을 파악할 때 훨씬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를 선생님이 다 넣어봤어요. 어떤 표가 보기 좋은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놓고 얘가 첫째 숫자는 무슨 자리라 했죠? 10의 자리. 그리고 둘째 숫자는 1의 자리. 여기에 사람들이 두 개를 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곱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수는 0의 개수, 10의 거듭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차, 금색 아니면 은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색깔을 보면은 예제를 풀어보면은 첫 번째가 빨강 2, 두 번째도 빨강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록 5, 그 다음에 금색이 5%예요. 그러면 이때의 저항값은 22 곱하기 10의 5제곱 하니까 22에 0이 5개, 단위 환산하니까 두 개가 가죠. 그렇죠? 2.2에 뭐가 돼요? 메가 옴이 이렇게 나오죠. 단위 환산하는 거.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여기가 빨강, 주황, 빨강, 금색이에요. 색깔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332 하니까 33, 0이 2개 해서 단위 환산하면 3.3 킬로옴. 여기는 노랑, 파랑, 노랑, 금색 474 하니까 47에 0이 하나, 둘, 셋, 네 개, 단위 환산하니까 470 킬로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갈검, 빨금 이렇게 됐을 때 갈검, 빨금, 갈색은 1, 흑색은 0, 적색은 2, 금색이 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의 자리, 1의 자리, 1, 0, 10 곱하기 10의 2승에서 하니까 10의 하나, 둘, 셋 하니까 1000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환산하면은 1kΩ이 이렇게 나오죠. 1kΩ, 옴이 빠졌네. 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색띠 저항 읽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줘야지 다음 옴의 법칙이나 그리고 저항값 판별하기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과제를 통하여 저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